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단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움직인다, 활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행동한다라는 것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자크 루소는 계몽주의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행동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죽지 않아서 살아가 있다라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9일 화요일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죠.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491만 1000명, 사망자는 32만 2000명. 미국은 전체 확진자 155만 명, 5만 8천 명에 사망자는 9만 2천 명. 어제 하루 사이에 2만 2천 명이 감염됐고요. 사망자는 1,003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즘 계속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잠깐 다운됐다가 다시 2만 2천 명으로 오르고 널뛰기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은 확진자가 36만 1000명, 사망자 2만 8천 명. 캘리포니아는 8만 1903명, 사망자가 3,321명. LA 카운티는 확진자 3만 8,466명에 사망자 1,842명. 오렌지 카운티는 확진자 4,434명에 사망자 88명.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정오 브리핑에서 지금 경제 개방 4단계 중에 3단계를 조만간 오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개별 카운티별로 보건 책임자와 같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지난 13일 날 지금 그 저위험군이라고 하는 2단계 개방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아마 각 카운티에서 계속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우리 지역에 그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었고 또한 시민들이 계속 시위를 했잖아요. 모든 업종이 지금 필수적이다. 모든 업종을 개방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 2단계를 개방하고 나서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3단계까지 개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개방하면서도 조건부 개방인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주 동안 10만 명당 25명 이하의 확진자 그리고 테스트 확진 비율이 8% 이하일 경우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입원 상승률이 5% 이하 14일 동안 20건 이하의 입원 사례 감염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례가 20건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북가주를 비롯해서 인원이 적은 그 카운티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3단계까지도 지금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고요.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같이 인원이 많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2주 동안 10만 명당 25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요 조건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되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전에라도 각 카운티에서 주정부와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바인 같은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바인 같은 경우 시정부에서 주정부하고 협의를 한 게 우리 야외 식당은 오픈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외 주차장이라든지 야외 페리오에 테이블을 놓고 오픈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도 사회적 안전거리, 거리 지키기 이런 것들이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규정은 지키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사전에 갖다 놓는 거 없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식당 같은 경우는 숟가락, 젓가락, 그 냅킨 뭐 이런 것들이 올려놔져 있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손님들이 오면 포장해 놓은 테이블 그 스푼과 포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뭐 여러 그 손님들 사이에 6피트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오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얼바인 같은 경우는 야외 식당이 오픈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주에서도 오픈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생겼다. 이런 생각인데 여전히 아까 우리가 현황에서 봤듯이 지금 코로나19는 확산되는 율이 늘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개방이 되다 보면 여전히 그 줄어드는 율은 많지 않을 테고 우리는 백신을 기다려야 될 텐데 백신에 관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 완치자 항체에서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사스. 그 사스 완치됐던 사람의 항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위스, 프랑스 공동 연구진이 연구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이제 밝혔는데요. 2003년도 사스에서 완치된 사람에게서 분리한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바이러스나 세균들 외부 물질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스스로 이제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이 실험은 아직까지 사람에게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아마 동물 실험에서 적용된 것 같고요. 동물 실험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니 사람 실험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인데 어쨌든 그 다음 뭐 인체 실험도 하겠죠. 그러면 조만간에 이것들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실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모더나라는 그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중에 1차 임상 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됐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실험하는 이제 1차 단계라는 것은 1차 단계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1차로 실험을 하고요. 2단계, 2차에서는 입원한 환자들, 소수의 입원한 환자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입원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이 실험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1단계로 18세에서 45세 사이의 건강한 45명의 성인들에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생성됐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차 실험도 아마 실시할 것 같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잘 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세상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공장이라든지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이 모더나 회사 주식이 20% 급증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식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면 아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내 인종 중에서 아시안계가 코로나19 감염률이나 사망률에서 비교적 낮다 이런 보고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인종 중에서 아시아계 코로나 감염률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자료는 뉴욕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아시안계가 인구 10만 명당 122명, 이에 반해서 흑인들은 265명, 200명이 훌쩍 넘었죠. 히스패닉계는 259명, 그리고 백인들도 130명. 우리 아시안계가 122명인데 백인이 130이면 백인들보다 더 낮은 수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쪽 뉴욕 지역에서 분석한 결과고요. 이쪽 LA 쪽에서 봐도 감염률에 있어서는 백인들보다 더 낮은 감염률이었고 사망률에 있어서는 약간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13일 날 그 말씀드렸던 것은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조사한 결과였죠. 그때 이제 사망률은 10만 명당 백인이 6명, 우리 아시안계가 8명, 그리고 라티노가 10명, 흑인이 13명. 이렇게 이제 사망률이었고 감염률에서는 우리 아시안계가 73명, 백인계가 78명. 그래서 우리 아시안계가 감염률은 더 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들을 한번 분석하고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사람들은 위챗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콩 언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홍콩 그 중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챗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 소셜 미디어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많이 생기고 알려지고 할 때 이쪽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리 알았다는 거죠. 보다 빨리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 외출을 자제하고 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고 또 하나는 2003년도에 중국을 중심으로 사스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계심이 강하고 조심했다. 이런 분석,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종차별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종차별 사건들이. 그래서 중국이나 아시안계들이 외부 출입을 자제했다.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런 그 효과들이 있었다.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또 하나는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우리 아시안계가 미국 사람들보다 거부감이 덜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시안들이 일찍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만 해도 사실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안 쓰고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부가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대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인들 그리고 우리 아시안들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 원인을 저는 이제 계절에서도 찾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더운 여름이 있지만 겨울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을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 쓴 사람은 곧 환자다라고 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썼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동양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빨리 마스크를 써서 그렇게 동양인끼리 전파도 덜했고 걸리는 것도 적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지위가 우리 아시안계들이 좀 더 많이 향상됐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 아시안들이 많이 있어서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많고 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흑인이나 라티노들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치료라든지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는 그렇게 그 차이나타운 혹은 코리아타운 이렇게 타운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커뮤니티별로.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김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 동양인 타운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아시안들이 아무래도 감염률이라든지 사망률에서 낮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산타아나시에서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1,500불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타아나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50만 달러 구호 기금을 이제 시에서 승인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2주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네, 대상자는 산타아나에 일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입자 리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브 리스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한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제가 아래 정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실직자들은 800불의 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그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서부터 받은 90만 달러를 이번에 그 실업한 주민들 1,500명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인당 800달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얼바인하고 그 가든그룹에 있는 OC 원스톱 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또 웹사이트나 경제개발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또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기금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주한장로교회, 창동염광교회, 세문안교회, 잠실교회 이렇게 7개 교회에서 성금을 모아서 미주 한인들을 이제 돕기로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이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경험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하시면서 이번에 지금 한국은 굉장히 코로나19가 잠잠한 상황인데 미국은 여전히 창궐하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도 높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좀 돕자 이렇게 얘기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보내온 건데 그 코로나가 제일 많은 뉴욕,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LA 이 세 지역에 각각 5만 불씩 총 15만 불을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나성영락교회에서는 이번에 한국에서 보내온 그 5만 불에다가 나성영락교회 자체에서 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웁시다 하고 이제 모금을 했는데요. 거기서 5만 불을 모아서 토탈 한국 5만 불, 나성영락교회 자체 5만 불, 10만 불을 LA 한인회에 줬다고 합니다. LA 한인회 최근에 그렇게 그 좋은 일들을 있었잖아요. 좋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성영락교회에서 LA 한인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고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LA 한인회에서는 이번에 지난 그 14일 날 400명 거기다가 이제 좀
더해서 405명에게 준 것에 이어서 그걸 1차로 하고 2차로 그 비용에다가 자체해서 조금 더 모금을 해서 모아서 2차 구호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번 1차 구호기금 때는 LA 카운티에 있는 그 사람들로 제한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까지 범위를 넓혀서 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선행도 계속 선행을 낳는 것 같습니다. 악도 악을 낳는다 그러는데 선행도 선행을 낳아서 이런 선행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LA는 최고 73도, 최저 56도, 대체로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되겠고요.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최고 74도, 최저 58도, 맑고 쾌적한 날씨 계속됩니다. 동부 뉴욕은 최고 67도, 최저 50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내일 또 최고 66도, 최저 47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는 지금 보랏빛 자카란타로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의미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